3일 히스토리 월요일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율이 제목 읽어줘. 무역 강한 대한민국, 과제도 많아. 대한민국이 무역 강국이래. 1962년 한국의 세계 무역 순위는 65위였어. 그랬다가 50년 뒤인 2011년도에는 세계 9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을 했어. 무역이라는 게 뭘까? 다른 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나라와 수출과 수입을 하는 게 무역이야. 다른 나라에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수출, 그리고 외국 제품을 들여오는 게 수입. 이거의 합을 무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 외국 돈을 번다라는 소린 거지. 달러를 벌어오는 거야. 그리고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건 다른 나라에 달러를 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떤 게 더 많으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져? 수출. 그렇지. 수출이 더 많으면 그만큼 국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무역 강국으로 우리나라는 성장을 한 거야. 그만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눈부시게 성장을 했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지. 그런데 풀어야 할 문제도 같이 높아졌어. 한국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이룬 나라래. 그런데 이 중에서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우리보다 국토가 넓고 많은 인구를 가졌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적은 국토에 적은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 9위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무역 강국이 됐을까? 국토는 좁고 인구는 적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국이 됐을까? 소율아? 삼면이 바다여서? 삼면이 바다인 게 어떻게 좋았을까? 다른 나라와 교류할 때 우리는 배가 뛰어났으니까 배로 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어서? 맞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를 보자면 바다로도 연결돼 있고, 그게 반도지, 맞아. 바다로도 연결돼 있고, 땅으로도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지. 그리고 또 국내 시장이 너무 좁아. 나라가 작지? 인구도 작고. 국내 시장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이거 사고 팔아서는 경쟁력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수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정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역 강국이 된 거지. 1977년도에 100억 달러, 1995년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 2010년 11월에는 세계 8번째로 5천억 달러를 윗도는 기록을 세웠대. 수출 대상 국가도 1970년에는 137개에서 2012년에는 232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야. 수출 품목도 1970년에는 섬유, 합판, 가발 이런 거를 주로 수출을 했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 뭘 많이 수출하지? 반도체. 맞아.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전화기, 핸드폰.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가장 잘 만드는 거 뭐 있지? 선박. 그리고 정보통신 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수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가 바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이야.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품을 생산한 금액에서 이 상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 순이익이라고 하지? 그걸 바로 부가가치야. 그래서 고부가가치일수록 이윤이 더 많이 남는 제품들이야. 이 무역 규모가 성장을 한 거는 좋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대. 이 무역 의존도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을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무역 의존도야.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 땅 안에서 생산한 모든 것의 합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했지, GDP. 거기에서 수출과 수입의 합이 얼마가 되는지의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무역 의존도야.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라 경제가 수출과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석유도 나오고 그리고 농작물, 곡물값, 낙농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한 걸로 우리 국민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면
혹시라도 외부에 어떠한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수송로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지장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적게. 적게 받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체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고가 났던 안 났던 상관이 없잖아, 별로. 그런데 곡물도 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고 우리가 버는 돈은 거의 다 수출품에 의해서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다라면 외부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 사고, 선박 사고 이런 것들이 났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피해가 커. 피해가 굉장히 크겠지. 그래서 무역을 많이 하는 건 좋아. 무역 강국이 된 거는 좋지만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다른 나라나 세계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출에 타격을 받으면 나라 경제가 바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뉴스 같은 걸 보면 해외에 그런 이슈,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만큼 우리는 수출과 수입에 의존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해외 이런 데의 사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무역 강국이 됐으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참 경제가 좋아져야 되겠지. 사람들 돈도 잘 벌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야. 이 무역이 강국이 됐는데 주로 성장을 이룬 거는 대기업들만 성장을 이루었어. 그래서 1980년대까지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잘 버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이래서 경제가 성장으로 이루어졌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제는 지금 자동화하고 그리고 또 기계화가 되고 있지. 그러면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제 기계가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지를 않는 거야. 이게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해. 성장이 됐어. 됐으면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대기업은 돈을 잘 벌어. 수출도 잘하는데 직원을 안 써. 그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돼요. 그렇지. 맞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이렇게 수출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과는 약간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 강국이 된 거는 참 자랑스럽고 좋지만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건 좋아 안 좋아? 그거는 안 좋아.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고 혹시를 대비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국제의 문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오늘 한번 알게 된 점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 부터 해볼까? 나유리부터. 무역이 강하면 좋지만 딱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소율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 무역 강국이 됐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해외에 사건이 있었을 때도 우리한테 큰 피해가 있어요. 맞아.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세계적인 그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피해가 클 수 있지. 다유라 그러면 뭘 느꼈어, 다유리는? 무역을 잘했는데도 일자리가 맞아. 무역을 잘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겨야 되는데 로봇이 다 해버려갖고 이제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요. 맞아. 자동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일자리가 없이 대기업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네. 그래서 오늘은 무역 강국 대한민국이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라는 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